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뉴스 소리는요? 이 선거 때마다 늘 있는 일이긴 한데요.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공천 잡음, 이것이 화제입니다. 이 잡음들을 같이 들어보시죠. 김석기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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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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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은 시민의 뜻을 받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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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 내놓고 도망가는 사람을 공천 줘요. 당신이 됐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우리 말씀입니다. 내가 37년 당원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안방이 아니잖아요. 말하지 마세요. 무슨 변명이 필요해요? 왜 시장님 사진 그려놓고 당신 왜? 듣기 싫은 사람 내려가세요. 그러면 들을 필요 없으면 나가! 당신이 어디 있어? 이게 뭐 어디서 무슨 소리예요? 오늘 오전에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에 경북, 경주, 경산, 의성 지역 당원 200여 명이 45인승 버스 4대 나눠 타고 이제 나타났다고 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각 지역 공천 결과에 대해서 김석기 경북도당 위원장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소리들이었습니다. 공천 과정에 당원 당규에 근거가 없는 뭐 당 충성도 이런 좀 주관적일 수 있는 지표가 공천 배제 기준으로 고려가 됐고 또 경선을 이미 치른 지역인데도 다시 단수 추천이 이루어져서 또 이제 경선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일들이 기준과 명분이 없는 공천으로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그리고 이것은 김석기 위원장이 공천을 공정하지 않게 사심을 담아서 한 결과이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김석기 위원장과 지역구가 이제 같이 있는 경주시장을 놓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흐름들이 강한데 자유한국당 중앙당이 지진 피해를 입었던 경주 등의 5개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정하고 여기는 이제 현직 단체장을 전략 공천하도록 기본 방침을 정했었는데 이 경주에 이제 지역구를 갖고 있는 김석기 위원장이 이걸 뒤집었다 뭐 이런 얘기인 것이죠. 예. 이들 중 일부는 아예 당사에서 단식 농성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김석기 위원장 쪽의 입장은 뭐예요? 이 3선에 도전하는 지자체장 후보의 경우에는 초재선과는 다른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자신은 뭐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한 바는 없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도 뭐 몸싸움이 계속 벌어져서 경찰이 출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역 정가에서는 TK 지역의 어떤 헤게모니가 이제 친박에서 친홍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경남 창원의 안상수 시장의 사례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천 잡음은 다른 당에서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은 영남 이외에는 강세를 보이는 그런 지역들이 지금은 좀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때와 비교해서 좀 덜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당원들이 뭐 버스를 타고 온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호남권, 충청권 그리고 수도권 일부 이런 데서 공천 잡은 사례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번에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경남 지역의 경우에도 이런 사례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언론은 영남과 호남이라는 양대 정당의 지지 기반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소속 후보가 많이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공천 잡음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안철수 전 의원 그리고 유승민 대표 이 두 양대 세력 간의 뭐 미묘한 갈등 구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흐름이 좀 있고요. 어쨌든 공천과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까지 이런 혼란상들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이버 등 포털 기사 댓글 추천수 등을 조작한 걸로 알려져 있는 일명 드루킹 김모 씨의 자금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현재 김모 씨와 또 다른 관계자 명의의 금융계좌 30여 개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액의 어떤 뭉칫돈이 계좌로 입출금된 흔적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경공모 회원은 자체 모임에서 진행하는 강의 그리고 물품 판매 대금 등으로 사무실 유지비 등을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오늘 이 경공모의 운영비는 100억 원 단위가 넘을 것이다라면서 근거도 곧 제시하겠다. 이렇게 장담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00억 원이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언론은 경공모 자체 문건을 근거로 해서 운영비용 규모를 연 11억 원 정도다. 이렇게 보도해 왔죠. 네. 지금 뭐 검찰로 이첩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정권에 불리한 댓글 추천수를 늘리는데 왜 그랬다는 겁니까? 검찰은 일명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보수 진영의 댓글 조작 실태에 대한 수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댓글 조작을 모의했다라는 결론을 1차적으로 좀 내린 상태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새로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김경수 의원 등 여당 쪽은 이게 일종의 보상을 노린 음해 공작이다 이렇게 설명한 바 있지만 이 드루킹 등에 있던 피의자들은 이런 수사를 좀 유도한 공작을 했다는 것에 가까운 그런 진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수 쪽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내가 직접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반을 수사하도록 만들겠다 이거란 말입니까? 그런 의도라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피의자 진술에 따른 잠정 결론이기 때문에 좀 더 수사를 해보면 범행 동기가 좀 명확하게 더 드러날 것이다. 검찰은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조직적 연결고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관련해서 보도가 나온 것이 있는데요. 문화일보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9월 지난 대선 관련 고소고발 사건 취하 여부를 국민의당과 합의한 내용에 일명 드루킹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입니다. 네. 당시 이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범위는 각 당 의원과 당직자에 한정하기로 했는데 예외적으로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를 인터넷에서 비난한 성명불상의 14명을 고발한 사건이 포함이 됐다는 것이고 이 14명 중 한 명이 이제 드루킹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이전부터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져온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이제 문화일보가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뭐라고 입장을 밝혔습니까? 애초에 국민의당하고 합의한 내용에 의원과 당직자에 한정해서 고소고발을 취하하자 이렇게 한 게 없고 자신들도 안철수 후보 지지 카페지기를 고발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경우를 좀 맞춰서 합의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사건에 드루킹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고발한 내용 자체가 문펜 카페지기 외 13명 이렇게 돼 있고 이 사건을 취하해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자신들 입장에서는 사전에 드루킹이 연루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권이나 일부 언론에서 계속 뭔가 좀 이렇게 건드리고는 있는데 이렇게 굵직한 결정타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태군요. 안 나오고 있는 상태죠. 자, 포스코의 권오준 회장 갑자기 물러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사회에서 사임을 표명했는데요.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능력 있고 젊고 박력 있는 사람에게 회사의 경영을 넘겨야 된다. 그러고 싶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권오준 회장은 지난해 연임에 성공해서 2020년 3월까지가 임기였고요. 또 포스코는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해서 성과가 참 좋은데도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배경에 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의문 어떤 얘기들이 나와요? 정권이 바뀌면 포스코 회장도 바뀌는 게 관행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사임설이 계속 제기돼 왔던 게 또 사실입니다. 지난해 6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 당시에 이 경제인 대표단 여기에 이제 권오준 회장 포함되지 않았었고 또 11월 인도네시아, 12월 중국 방문 여기도 이제 제외가 됐었기 때문에 뭔가 정권 차원의 압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일부 언론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배경에 대해서는 권오준 회장 측이 딱히 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조금 시간이 지나야 이거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미국, 일본 정상회담 있었죠?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진행됐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에게도 최선이 되도록 베스트를 다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것을 반복해서 부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베 신조 정권이 원하는 납북자 문제를 북미 정상회담 때 제기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무역이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상세한 브리핑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무역이나 경제 분야에서는 입장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일 무역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겠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하고 있고 또 레리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의 관계자들도 농축사 분야 시장 개방이나 FTA 체결 이런 것들을 지금 공격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일본은 이제 FTA가 아니라 다자간 협정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일명 TPP죠. 여기 미국이 복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TPP 복귀를 검토한다는 입장도 이제 얘기한 바는 있는데 레리커들로 위원장은 아이디어 수준이다라면서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